친절함은 미덕일까요? 독일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친절은 미덕이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 때 정말 상대방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까?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을 도와주고도 돌아오는 길에 찝찝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끔은 친절이 우리의 피곤함을 더하는 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친절의 경계가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친절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함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가끔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기도 할까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고 결국엔 지쳐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남의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그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 민감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떠안고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함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절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항상 베풀어야 하는 덕목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친절함 때문에 곤란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떠올리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채널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어 성장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흔히 받아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사회적 규범 중 하나로 친절함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절이 나의 자존감, 시간,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 친절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언제나 도움을 주려 애씁니다. 처음에는 그의 배려심과 친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맡은 일은 점점 늘어나고 그는 자신의 업무 외에도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느라 자신의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그 친절이 결국 그를 지치게 만든 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친절을 존중하지 않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은 강자의 덕목입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하면 오히려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거나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친절을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그 결과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함의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은 전략적으로 베풀어야 하며 상대방이 그 친절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때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그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친절은 선택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자존감을 낮추고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친절을 베풀기 전에 그 친절이 진정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수진 씨는 38세의 회사원으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입니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수진 씨는 직장 내에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 씨는 점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프로젝트 팀 내에서 일부 동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수진 씨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자신의 일 외에도 다른 이들의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수진 씨는 이 요구들을 거절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업무량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더 피로해졌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두통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점차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진 씨에게 즉각적인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권장하며 당분간 업무를 중단하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수진 씨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결과 결국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몸과 마음 모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수진 씨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진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수진 씨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사연은 단지 수진 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는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들과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요한 정보나 사사로운 문제는 비밀로 간주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이나 고민을 잘못된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불만이 의도치 않게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상대방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2세의 회사원 박재훈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동료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으며 회사의 정책이나 상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자주 했습니다. 박 씨는 동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들이 안전하게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불만은 동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결국 상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박 씨가 자신과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료들에게 이를 퍼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박 씨가 팀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상사는 박 씨를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회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상사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프로젝트나 결정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점차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고 그의 의견은 더 이상 상사에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박 씨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장 내 위치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박 씨는 회사 내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의 동료들마저도 그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회사에서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불만을 무턱대고 공유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박재훈 씨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비밀은 우리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밀이라고 여기는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는 단지 말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신뢰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정보나 개인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위치와 관계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타인에게 쉽게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친절함을 버려라 라는 주제로 인간관계에서의 친절함과 그 한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친절함,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그리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모두 우리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친절함을 절제하고 자기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때로는 우리를 약자로 보이게 하고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친절은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으며 그 친절을 존중하지 않거나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그 친절을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수진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요구에만 응답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은 타인의 기대보다 훨씬 중요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셋째,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기 보호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박재훈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불만을 쉽게 털어놓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타인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비밀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방어가 될 수 있으며 비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기 보호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절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함을 언제 어떻게 베풀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자신을 위해 친절함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내용이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를 통해 그들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